하얀 입김이 새어나오는 겨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공원은 적막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지 못한 채 여기저기 얼어붙어 있었고, 공원 진입로는 새벽을 가르며 부는 바람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른 시각, 발자국 하나 없는 눈밭 위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오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 감도는 낡은 모직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헐렁한 털모자와 목도리를 휘감고 있었지만 온몸이 덜덜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죠. 그는 천천히 마치 오랜 의식을 치르듯 익숙한 길을 따라 공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무엇 때문에 이런 추위 속을 걷는지 보는 이로 하여금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노인은 이내 공원의 안쪽 오래된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등받이는 벗겨진 페인트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벤치 아래는 얼어붙은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해진 자리에 도착한 듯 가만히 선 채 몇 초간 정면을 바라보더니 느릿하게 허리를 굽혀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꺼낸 것은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서 그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고, 그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한 여인, 그리고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이 공원이었고 바로 이 벤치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지만 눈가에는 이내 습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그리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나오셨네요, 어르신. 익숙한 목소리에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 즈음에 공원을 청소하러 오는 환경미화원 박정수 씨였습니다. 동네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그는 이 노인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각, 같은 복장, 같은 벤치, 그리고 같은 사진. 그는 이 노인을 조용히 새벽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오늘은 영하 9도래요. 오늘은 꼭 와야 하는 날이라서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박 씨는 무슨 날인지 물어보려다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게 떠올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도 노인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내 무릎 위의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으로 대화를 마무리했었죠. 그래도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이거 드세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손끝을 데울 정도였죠. 노인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네는 참 친절하구려.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르진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박 씨는 쓸고 닦으며 공원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공원 입구에서 작은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던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은 노인을 슬쩍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실까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아침에 갓 구운 단팥빵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빵집에서 일찍 나온 것을 내밀며 벤치 옆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사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딸아이도 단팥빵을 참 좋아했어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잠시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인사한 뒤 강아지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다시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벤치에서 널 기다렸지. 그날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그의 눈엔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 공원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먼 데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벤치 옆 나뭇가지에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참새를 바라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종이컵의 김도 그의 눈물도 사진 속 웃음도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잠잠히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황혼이 내려앉은 집.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낮게 울렸고 거실 한쪽엔 여러 장의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해맑은 아이. 아이는 이가 드러나게 웃고 있었고 여인은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한 그루의 벚나무와 나무 벤치가 있었죠. 이 집은 바로 박 어르신의 집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매일 나가 앉는 그 노인의 이름은 박인수, 올해 78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고요한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방, 낡은 소파와 TV, 벽 한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지만 몇 달 전 날짜로 멈춰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고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날 참 좋았지. 미니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졌는데도 울지 않았어. 초코우유 달래니까 바로 웃더라고. 혼잣말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듯한 낮은 목소리. 하지만 그 말이 닿을 상대는 이미 이 집엔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2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외동딸 미니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계기였는지는 어르신 자신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전화를 했을 때 딸이 냉랭하게 대답했던 목소리만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냥 다 잊고 살게요. 그날 이후 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녀의 얼굴도 못 봤고 주소도 바뀌었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것이죠. 처음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답장에 그는 점점 글씨도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진만 꺼내어 보며 기억 속에서 그녀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 어르신은 조금씩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은 반찬을 다시 꺼내어 넣고 아침에 먹은 밥을 잊고 또 차리고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그 아이 얼굴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치료를 거부했고 대신 매일 아침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벤치. 아내와 함께 미니를 처음 데려갔던 곳, 새 가족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에게는 그곳이 가족이 마지막으로 존재하던 장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지.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춤도 췄고. 아, 그때가 마치 어제 같았는데. 기억은 어김없이 그날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갈수록 머릿속은 희미해졌고 미니가 몇 살이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사진은 이제 기억을 붙드는 마지막 실타래 같았습니다. 미니야. 아빠가 그때 못 알아봤지. 미안하다. 아빠가 좀 더 다정했더라면, 엄마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혼잣말은 점점 자책이 되어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공허한 공간을 메우지 못한 채 흩어지기만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 27분. 늘 벤치로 향하던 시간대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봉투 안의 사진을 조심스레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낡은 장갑도 챙기고 목도리도 감았습니다. 출입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큼지막하게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원은 이쪽이에요. 사진을 꼭 챙기세요. 딸이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며칠 전 집 앞에 붙여준 쪽지였습니다. 최근 들어 박 어르신이 방향을 잃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원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그 벤치의 위치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에 새겨진 기억처럼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길은 뚜렷하게 남아 있었죠. 그날도 그는 그렇게 새벽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입김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혹시 오늘은 내가 와줄지도 모르지. 그의 눈에는 여전히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불빛이 희미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 종이컵의 김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왼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늘따라 더 추운 것도 아닌데 몸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미니야, 오늘은 생일이지? 어느샌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기억 한 조각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온 겁니다. 흐릿하게 남아 딸의 생일 날짜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가슴 어딘가가 쿡 찌르는 듯 아파왔습니다. 그 순간 벤치 바로 옆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박 어르신은 고개를 돌렸고 검은색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주우려 허리를 숙인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죠. 그 여자는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맑고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그 눈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박 어르신은 어딘가에서 본 것만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린 전에 여자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새벽 근무 마치고 산책 나온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지만 박 어르신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찬찬히 훑던 그의 눈이 문득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주. 그 이름은 미니가 어릴 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딸과 함께 붙어 다녔고 어르신도 여러 번 집에 데려다 주곤 했던 아이였습니다. 당시 미니보다 2살 많았지만 둘은 친자매처럼 지냈죠. 혹시 윤주 아니니? 윤주 맞지? 간호사는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윤주가 아니라. 하지만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윤주, 제 사촌이에요. 박 어르신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간호사는 재빠르게 그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혹시 박인수 어르신 맞으시죠? 그녀는 어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르신 댁을 제가 몇 번 지켜봤어요. 윤주 이모님이. 그러니까 미니 언니 소식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그 순간 박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니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오랜만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니가 아직 살아있니? 그 말에 간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서울 쪽에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셨고 딸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박 어르신은 그 말을 들은 채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지만
한편으론 그녀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고야. 그 아이도 고생이 많았겠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박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어르신, 미니 언니가 연락을 안 드리는 건 아마도 용기가 없어서일 거예요. 미움보다 더 깊은 건 후회거든요. 그 말에 박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 아이를 너무 미워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결국은 보고 싶은 마음만 남더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미니의 그림자를 찾는 눈빛으로 매 순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있지만 기다림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 단지 안작은 아파트. 그곳에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49.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미니는 손녀의 등교 준비를 돕고 도시락을 싸느라 바빴죠. 차려입은 교복이 아직 어색한 중학교 1학년 딸 예리는 문 앞에서 신발끈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할아버지 계셔? 그 물음에 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잠깐 있었어. 근데 지금은 많이 멀리 계셔. 예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니가 이런 질문에 길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아이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미니는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몇 달 전 정리하지 못한 상자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그 위엔 사촌 윤주가 건넨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글씨로 적힌 주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벤치 위에는 박 어르신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따뜻한 음료와 작은 빵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윤주였고 그녀는 조용히 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꼭 봐야 할 것 같아서. 처음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무심코 봉투를 열었고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너무 늙었고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니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기조차 싫었지만 그 얼굴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늘 퇴근길에 단팥빵을 사오던 모습, 아픈 엄마를 대신해 묵묵히 가족을 지키던 모습.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녀에게 늘 너답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아버지와 심하게 싸운 끝에 집을 나왔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먼저 전화하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오히려 먼저 있고 싶었던 자신 때문이었단 걸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니는 조용히 버스를 타고 주소가 적힌 쪽지를 따라 남쪽 동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골목, 낮은 담장과 오래된 전봇대.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주소는 공원 근처, 낡은 주택 한 채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땀에 젖었고 가방 속 휴대폰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철컥.
대문이 안에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희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문 안에서 마주 나온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어르신은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목도리도 하지 않은 채 한 손엔 낡은 사진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의 미로를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누구시더라? 민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자신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박 어르신은 이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윤주의 친구, 민희, 맞지? 그 순간 민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아직 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억울함, 원망,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민희예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울음을 삼켰고 박 어르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어깨에 닿자 민희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초인종 소리는 어쩌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멍하니 딸 민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 감촉이 너무나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민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물과 침묵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민희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식탁,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손때가 묻은 찻잔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자리에 엄마가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었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박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사진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식구가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내가 가장 아끼는 거야. 민혜 내가. 이때 몇 살이었더라. 5살인가. 민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때 몸이 좀 안 좋으셨지. 그치? 박 어르신은 딸에게 묻듯 말을 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무겁게 입을 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진은 그 전에 찍은 거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머리를 감싸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맞다. 그랬지. 엄마가, 민혜 내가. 울면서 엄마 손을 잡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민희는 안타까움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갑작스레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자네는 누구더라? 아까부터 자꾸 낯이 익은데 우리 민희 닮았네. 그 말에 민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잠깐 그런 거예요. 박 어르신은 민희의 손을 느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 참 따뜻하구나.
예전에 미니 손도 이랬는데 아빠가 밤늦게 퇴근해서 단팥빵 사오면 이 작은 손으로 두 손 모아받았지. 그때 그 웃음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 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손. 아직 아빠 옆에 있어요. 그날 밤 미니는 박 어르신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허름한 이불을 펴고 거실에 누운 그녀는 오래된 벽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억을 잃고 있었고 눈앞의 딸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은 정서적인 기억, 손의 감촉, 그리고 어릴 적 벤치에서 나눈 웃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어르신은 다시 공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니는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내가 혼자 가야 할 자리야. 언제 올지 모르니 기다려야 하거든. 그는 평소처럼 외투를 입고 사진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미니는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등.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매일매일 찾아오는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들 함께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의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